큰 것 같아. 허가도가 오고 작은 거. 건물만 차면 되겠지. 어. 도시지 그냥 마을가지고. MIT는 좀 삐가 번쩍하고 그래서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집에 있었어요. 자, 잠시만 우리 어디까지 했니? 필요법 했니? 네. 축전기 하다 나가니? 네. 축전기 주고 어디까지 했니? 시작하다 끝났었어요. 시작하다 나갔어? 휴무식이라는 식 뭘로 갖고 증명해줬니? 아, 그 물 얘기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자, 축전기가 있어.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서 어떤 축전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연결돼 단독으로 저항이 없이 연결된 축전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 그림으로 그냥 막 그려놓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성에 회로가 있다가 기전력이 V가 되고 역전공량이 C라고 한다면 이쪽에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완전히 배전돼 버리면 이 회로는 전부가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쪽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V만큼의 기전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저항이 연결된 또는 그냥 축전기가 연결된 직렬 연결을 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절대는 지나지 않는다. 자, 이 경우에 Q는 CV라는 식을 나타내서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Q는 CV에 대한 식 관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드릴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때 전기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는 V분의 Q라고 써줄 수 있는데 단위는 F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페럿이라고 읽어주고 있다라고 해. 하지만 이 페럿이라는 단위는 엄청나게 큰 값이야. 엄청나게 큰 값이라 우리는 보통 자,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 페럿을 의미해주고 또 자, 아주 작은 숫자에서는 피코페럿, 자, 피코페럿을 하는데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0에서 페럿을 의미해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용량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용량에 대해서 평균 상식적인 전기용량.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학적 범위 내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자, 여기 평면 함수적으로 있다가 단면적이 A가 되는 단면적이 A가 되는 극한을 가져가 반대쪽에 또 단면적이 똑같은 모양으로 크기에 A라는 단면적을 갖다 놓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B라고 얘기할 때 우리 축전기 처음 만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전기용량 C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진공중이라고 하면 C 제거라고 쓸 때 얘는 D분의 이필론 제로 A가 된다라고 해요. 전하가 차지하는 면적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대전시킬 수 있고 자, 그리고 간격이 좁으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간격의 힘이 어때서
사이에 어떤 유전물질을 끼워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공개가 하죠. 자, 유전체가 포함되는 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유전물질이 포함된 축전기를 살펴보는 데는 그냥 세워서 표현해 볼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단면적이 A인 플러스 하나가 대전되는 축전기가 있었어. 축전기 극판이 있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나 대전되는 축전기 극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이에 유전물질을 껴넣은 거예요. 자, 유전물질이라는 게 뭐였지? 유전 분급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유전 분급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유전 분급이 먼저 혹시 기억하니?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유전 분급이라는 건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에 다 해당해요. 유전기까지 전개가 지금까지 끝났잖아. 자, 시간 낭비가 되잖아. 자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 우리 정경유 유도라는 게 있어. 정경유 유도는 이쪽에 금속을 갖다 놓고 금속 주위에 전하를 뺀 물질을 갖다 놓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를 뺀 물질을 갖다 놓게 되면 자유전자들의 이동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자유전자들은 플러스 극이 좋아서 플러스 극과 가까운 쪽으로 오게 됩니다. 나머지 이쪽은 플러스 부분이 여분으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체와 먼 쪽에는 같은 종류가 대전되는 현상을 정경기 유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전 분급이라는 현상은 어떤 일이야? 부도체에서의 정경기 유도, 절연체에서의 유전 분급. 이 절연체들은 뭘 갖고 있지 않니?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원자핵들이 있고 자, 주변에 숙박전자들이 있어. 주변에 숙박전자들이 있어. 자, 이때 한쪽에다가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 그러면 전자들이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쪽에 마이너스가 오고 플러스 중심은 많고 이 플러스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오게 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도 플러스 쪽으로 가고 이쪽도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가는 이런 모양들을 자, 그러다 보면 얘와 가까운 쪽은 어때? 마이너스 전하고 대전돼. 얘와 먼 쪽은 플러스들이 대전되는데 중앙에는 뭐가 되니? 중앙은 뭐고? 중성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원자핵들이 있고 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유전 분국이 일어나는 거지. 오케이? 자, 또 다른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 소리 현상이 생기는 자유전자 이동 같은 경우 없어 얘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쪽에 그거 더 소리 이쪽을 마이너스로 바꿔줄게. 전자 소리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되지? 결국에 이쪽 유전지 끝에는 플러스로 대전되는 자 모양을 갖게 되고 이쪽 끝부분은 뭘 갖게 돼?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돼. 하지만 전화 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 약하게 당기긴 하지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당기기 때문에 뭐가 증가해? 전기 용량이 증가해. 오케이? 자, 얘의 유전율을 카파이 필요 제로라고 해. 카파이 이보다 항상 큰 것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전기 용량이 더 증가하는데 그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얘기되는데 D분의 카파 이필론 제로 A만큼이 됐대. 즉 얘는 전기 용량이 진공일 때보다 카파만큼 증가하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 책에서는 이 두 녀석의 비를 뭐라고 해서 비유전율 이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카파 값이야. 고분리학에서 카파라고 했잖아. 비유전율. 또는 유전 상수라고 해요. 자, 이 값은 진공 중의 유전율에 대한 자 물질 속에서의 유전율의 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동시에 얘는 진공 중에서의 전기용량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유전 물질을 얻을 때 전기 용량의 비로서 자, 이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역시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아니기만 하면 딸랑 끝이라 했던데 네? 오늘 오후에 아니기만 하면 딸랑 끝이라 했는데 그래서 다 기침거리고 감기 걸리고 추웠어? 여기? 마지막에 캐나다 갔을 때 추웠구나. 나이아가라 갔을 때 다 물을 마셔가지고. 물 맞아갖고 애들 감기 걸렸어? 네. 우비 죽는데도 우리 그렇게 막 부딪히든? 다 찢었어요. 우비가 있으나 보네. 네. 재밌긴 했어. 네, 지금. 뭐가 가장 감명이 깊었어? 되게 빌딩들이 있었고, 높은 게 좀 약간 도시 풍경이 제대로였어요. 맨하탄 쪽이? 네. 맨하탄 외에도 꽝인데 아주 되게 쓸데없이 넓은 땅. 워싱턴에 가서 하늘 봤어 내가 그런 대로 안 봤지? 네. 야 그걸 봐야 되는데 워싱턴 DC에서 하늘을 보면 네. 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이는데 밤이요. 그래서 밤하늘 꼭 보라고 그랬었는데 맞다. 네, 그때 너무 졸려주세요. 너무 조율이 아니고 네 인생에 별수 모르지 나중에 뭐가 미국의 고위 배우가 돼서 워싱턴 DC를 정말지 모르는데 워싱턴 하늘을 보면 대도시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엄청나게 별빛이 나. 엄청 깜깜하죠 밤에. 네. 뉴욕 빼놓고는 다 깜깜할 거야. 보스턴 쪽도 깜깜해. 학교에서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별을 한 개를 볼 수 있다고. 진짜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중학교를 원시탄 인문으로 유학을 갔거든. 중학교 때 사회학교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축전기 극한 사이의 간격이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보고 이것도 우리 따로 했었어. 자, 축전기 극한의 간격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니? 자, 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지 또는 네. 전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지에 따라서 다른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물론 전경량이 증가되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좀 변화가 있거든.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다른 점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특정기의 간격을 변화시킬 때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룰을 일정하게 놓고 볼까? 첫 번째, 스위치를 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스위치를 열게 되면 뭐가 일정하지? 전화가 안 통하잖아. Q가 일정. Q가 일정하고. 자, Q가 일정한데 처음에는 이런 상태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얘가 간격이 D였어. 당연적으로 똑같이 A였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측정기가 면적은 일정한데 사이 간격이 멀어졌어요. 자, A였는데 간격이 D'으로 바뀌었을 때 D'은 D 더하기 델타 D라고 이야기해보죠. 그럼 당연히 전경량이 어떻게 되니? 줄어들어. 자, 저식값과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는 C가 얼마가 돼? 자, C는 이렇게 볼게. 구조를 갖고 볼게. 원래 C 제로였잖아. C 제로가 D분의 이프silon 제로 A란 말이야. 근데 새로운 C는 얼마가 되지? D 플러스 델타 D분의 이프silon 제로 A가 된 거지. 그럼 전경량이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하게 된 거야. 이 관계를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여기 Q는 항상 뭐야? Q란 말이야. 그럼 전기장이 극한 사이에 전기장이 있었는데 전기장이 어때? 이 제거가 이프실론 제로 A분의 Q로 항상 어때? 일정해. 일정하단 말이야. 같아. 그때 전기장은 같다. 따라서 한번 예를 설명을 하고 해. 자, 전기장이 같대. 그런데 세 번째 V0는 E 제로, 즉 E 곱하기 D가 되버렸고 V라고 하는 녀석은 E 곱하기 D 플러스 델타 D가 되버렸어. 그럼 E는 같잖아. D가 커졌으니까 전이 차이가 어때? V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때 항상 누가 일정하다 그랬지? Q가 일정하다라고 했어. Q가 일정하게 되면 Q는 CV에서 Q는 일정 D가 어떻게 됐지? 증가하게 됐지. V가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C는 어떻게 돼? 감소하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주변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살펴볼까? 자, 이열이요. 자,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어. 자,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우리 측정기에 전하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쪽에 마이너스 돼 있던 아주 작은 전하가 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해줘. 얘가 받는 전하 Q가 D의 전위 차이만큼 이동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아주 작은 DQ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볼까? 그러면 그 Q가 이동하는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전하량이고 이쪽은 1의 크기다라고 일의 크기, 전위 차이다라고 얘기해 줄게. 전하가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수록 전위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될까? Q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기장이 증가하지. 전기장이 증가하니까 전위 차이도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는 비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영향을 갖게 돼. 이야기 때 다 했던 거 기억나 때. 자, 얘 기울기를 C분의 1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때 아주 작은 DQ를 이동시키는 이를 계산해 본 거야. 요 폭이 DQ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dW가 되거든. dW는 dQ 곱하기 V라고 써줄 수 있어. 그리고 V라는 녀석은 C분의 Q가 되어버렸지. C분의 Q가 되어버렸다. 이 순간에 얘기에 전위 차이가 풀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1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 1은 자, 얘는 인테그럴 dq 곱하기 v 라는 값이 되어버리고, 자, 얘는 인테그럴 0에서 라지 q까지, 자, c 대신에 c분의 q 곱하기 dq가 되어버리니까 q dq네? 접근하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인데 0부터 9까지. 그래서 이 경우에 저장된 에너지는 2c2분의 q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또는 다른 형태의 식으로 쓴다면 2분의 1 cv 제곱, 또는 얘는 2분의 1 QV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저장된 에너지 꼴을 갖게 되는데, 자, 이때 저장한 만큼 해준 이만큼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때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산한 저 값이 뭐가 돼? U0야. U0는 2C분의 Q제곱이야. 그럼 나중 U는 얼마가 되니? 나중에 저장한 것은 2에 카파 이필런 제로분의 1 곱하기 Q가 똑같으니까 Q제곱이 되지. U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카파분의 2 제로니까 카파가 1보다 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하게 된 거야. 이렇게 네.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소됐을까? 잠깐만. Q 일정하지? 네. 왜 증가로 나오지? 감소돼야 되는데 감소됐어. 크게만 얘기했나 봐. 자, 그렇다면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U 마이너스 U 제로가 되겠지. 네. U 마이너스 U 제로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까 카파 분의 U 제로 마이너스 U 제로가 되니까 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U 제로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1에 2C 제로 분의 그냥 2C라고 할게. 잠깐만. 카파 C 제로야. 자, 그렇다면 2C 제로 분의 얘도 C 제로라고 하자. 자, 2C 제로 분의 Q 제곱이라는 값이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요 식을 변형을 시켜 보기로 했어. 자, 이 식을 변형을 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변형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QV라는 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Q V 프라임이지. 증가하는데 왜 감소한다고 나오지? 증가하는데 왜 감소한다고 나올까? C가 증가해, C가 감소해. 미안하다. C가 감소했구나. C가 감소했어. C가 감소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지. 그래서 얘는 이 C 입시론, 이 C 제곱분의 카파라는 값이 되는구나. 근데 C 감소한다고 했니? 네. C 감소한다고 써놓고 H라는 썼을까? 에이.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해. 자, 카파 U 제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구조가 다 틀렸어. 에이, 시간 다 됐다. 사실 여기 새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 좀 일찍 오지. 요 내용들이 방학 때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 네. 방학 때 노트하고 영어 찾아가면서 도움이 좀 될 거야. 특히 학교 쌤이 이 축전기 문제 되게 좋아하시거든. 네. 이 연습 문제들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풀면서 이거는 그냥 다 풀고 넘어가서 이렇게. 네.